자, 켜주셨으면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죠. FFCC66. 그럼 여기서 이것도 이제 사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포토샵의 특징을 설명드린 차원에서 한번 본다면, 여러분 아까 새로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화이트가 아니라 FF0066 그렇죠? CC66 FFCC66으로 만들어 버리고 와도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만들 때부터.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이제 이미지를 두 개, 패턴 먼저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패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할 건데, 특히 이 시험에서는 패턴을 만들 때, 물론 포토샵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패턴용 오브젝트 도큐멘트를 하나 다시 만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파일 뉴 해서 이번엔 100에 100으로 100 픽셀 100 픽셀로 트랜스퍼런트 요 옵션으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패턴용 만들 때 트랜스퍼런트 좀 생소한 단어죠? 트랜스퍼런트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트랜스퍼런트는 배경이 없는 투명한 도큐멘트인 거거든요. 자, 이래 한 다음에 거기다 뭐랑 뭘 패턴 만들려고 합니까? 나뭇잎 모양과 나뭇잎이 두 개구나. 나뭇잎 모양을 두 개를 이용해서 포인트 시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해줘라. 그런데 그 나뭇잎 모양이 밑에 실제 그림에 보니까 하나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나뭇잎 모양이고 하나는 단풍 모양이고 두 가지죠? 맞나요? 잘 안 보여. 자,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어디서요? 커스텀 쉐입에서. 이거랑 두 개잖아. 맞습니까? 밑에 그림에 보시면 배치가 잘 안 보이네. 오케이. 자, 얘부터 하나 그린 다음에 요거 돌아가 있죠? 약간 이렇게 큰 그림 봐야겠다. 안 보이네.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고요. 아래쪽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엔 옆에 있는 얘가 똑바로 그려가지고 얘는 반대편으로 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두 개 그려주시고요. 얘입니다.
99cc33 이고 위쪽 거는 009966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오퍼시티가 70%인 걸로 너희 전체 달을 너희를 패턴으로 등록해 주겠어. defined 패턴 하셔서 공사, 예, 네, 4번이니까 이름은 아무거나 줘도 돼요. 저장해 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러면 12번과 13번 이 두 개가 백그라운드를 구성하는 이미지입니다. 여셔가지고 자 거기 나온 지문대로 12번은 호남 브랜딩 모드 다큰 레이어 마스크 주고 세로 방향 주고요. 얘죠? 예. 일단 가져가서 브랜딩 모드 다큰 이것만 더. 아, 맞구나. 그리고 크기 조절하시고 얘가 나온데만 모여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런 느낌 같은데요. 이렇게 올려놓고 레이어 스타일 가로 모양이래요. 아래를 가리자는 거지. 레이어 마스크 블랙 화이트로 아래만 가리게. 너무 많이 가렸나? 너무 많이 가린 것 같으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13번 그림 불러다가 번은 필터를 드립니다. 드라이 브러쉬 얘는 수직 방향. 열의 9개는 필터 갤러리에 나온다. 그렇죠? 드라이 브러쉬 느낌을 지금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저처럼 합시다. 브러쉬 사이즈 2, 디테일 10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교재에는 그림이 작게 나와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조절해 보시고, 얘를 가져다가 아까 봤던 요 구름이 딱 사이즈에 맞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 구름이 좌측 상단에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딱 들어가주면 크기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는 역시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는데, 가운데서부터 자, 여기까지 한번 더 해보시고요. 이제 14번 이미지, 복숭아 가오리 같은데, 복숭아인가 사과인가? 복숭아가 아닌 것 같죠? 복숭아 가오리 같은데, 얘를 따오란 소리죠? 자, 14번 이미지. 얘는 살구 같은데 복숭아가 아니라? 자, 여기서 바구니만 닦아야 됩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아이고, 너 아니지? 오브젝트 셀렉트로 선택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여기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글씨 가리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겠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가지고 와서 크기, 위치 조절해 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아더그로우, 드롭 섀도우, 엄청 쓰게 주셨나 보네. 얘가 한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10포인트만 줍시다. 자, 15번 이미지는 텍스처를 주라는데, 15번 이미지가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애 같죠? 아, 이거 아니구나. 15번 이미지 사다리네요. 죄송, 사다리. 자, 사다리입니다. 자, 텍스처를 주래요. 텍스처 줘서 레이어 스타일 비율 엠보스 주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애는 어떻게 선택하면 된다고요? 어제 배경이 되게 깔끔하잖아. 마술봉으로 콕 찍어서 시프트로 계속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시프트로 잘 찍으셔서요. 찍으셨죠?
뒤부분 되겠죠. 인버스 얘만 딱 잡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적으셨죠? 일단 컨트롤 J 한번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가져갈 거. 지금 바로 왜 안 가져갔냐면, 자, 요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하나 생겼죠? 나중에 가져가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내가 배경을 선택한 다음에 다중으로 같은 조건의 배경들을 같이 잡아야 된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도구가 시밀러라는 도구가 있어요. 다 잡혀요. 그러니까 시밀러 비슷한 거 다 잡아라 라고, 현재 조건과 비슷한 거 다 잡아라 라고. 근데 이건 유용한 게 뭐냐면, 여러분 포토샵이 색깔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포토샵 생명인 거 아십니까? 네, 제가 비유로 얘기한 건데, 포토샵을 선택을 할 때 무조건 명도 가지고 해요. 명도, 색상이 아니라 명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텍스처 부분에 이 내가 지금 선택한 배경과 비슷한 명도가 있으면 계속 잡아버려요.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한데, 지금은 우리가 톨러런스를 4포인트로 엄청 줄여놨잖아. 되게 작고 되게 까탈스럽게. 그랬으니까 얘를 시밀러로 만약에 해주시게 되면, 요런 데까지, 우리가 못 잡은 데까지 잡을 수도 있다는 거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 시밀러라는 거를 적용하시면 현재 설정을 똑같은 거 같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체크 포인트고요. 자, 이렇게 선택하신 사다리를 이제 요리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셔가지고 크기 및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크기, 위치, 그리고 뭐요? 좌우 뒤집힘. 텍스처, 그래서 OK 누르고 얘한테 또 레이어 스타일로 비벨 엠버스. 너무 세요 이거. 살짝만 한 100포인트 하셔서, 얘야 사이즈도 좀 줄이고, 이렇게 끝에만 살짝 도드라지게.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주셔가지고 얘를 사다리를 놔줘 보겠습니다. 되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고, 복숭아 나뭇잎이 있는데, 이 나뭇잎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특이한 부분은 여기에요. 포커스 아웃돼 가지고 흐릿해. 얘는 그래서 일반 선택 도구는 못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에 꼭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의도는 뭐냐? 펜툴로 따라 이거지. 그 4번이 힘든 부분입니다. 4번의 패스로 얘를 따란 소리예요. 여기는 이렇게 흐릿하기 때문에 얘는 퀵셀렉트로 해도 거칠어지잖아. 이런 애들은 펜툴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펜툴로 패스 옵션으로 여기 위쪽은 가로 되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펜툴로 맞죠? 이렇게 따라하면 돼요. 이파리 모양은 얘가 무시하고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대로 확대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 GT크런 시험을 여러분이 대하는 마음가짐 한 80%에서 100% 정도 일치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효율적으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런 톱니 모양 하나하나 다 하는 거 아니라 전체적인 쉐입을 맞춰 가시면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Alt키와 컨트롤키를 잘 이용하셔서 여기서 끊어지는구나. 여기서 위로 올라가네요. 자, 요런 모양으로 로드 패스 에서 왜 셀렉션 맞나 이름이? 나와봐 이름 좀. 로드 패스 에서 셀렉션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선택을 해서 갖다가 놓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뒤집혀 있네요.
가져가셔서 크기 위치 이렇게 조절해 놓으시고, 얘도 뒤집혀 있죠? 니트 트랜스폼, 자 좌우 뒤집기, 플립 홀리젠탈 위치 맞춰 놓고요. 우선 근본적으로 얘한테만 들어가는 거 먼저 해봅시다. 얘 레이어 스타일, 아더그로우와 드롭 섀도우 두레죠. 이너그로우 참. 이너그로우 75%, 사이즈 6, 요게 기본값일 거예요. 원래 기본값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 드롭 섀도우까지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디폴트 값으로 들어갈 겁니다. 기본 값으로. 그리고 위쪽 토마토라는 것 봐. 위쪽 복숭아를 노랗게 만들래요. 뭘로 하라는 소리입니까? 슈 값으로. 어디서요? 어저스먼트 레이어로. 퀵 셀렉트를 이용하셔서 위쪽 복숭아만 살짝 가볍게 터치 한번 해주신 다음에 어저스먼트 레이어, 휴 세츄레이션, 컬러라이즈 노란색, 채도 높여주고, 이렇게 노란 복숭아를 만들어주자. 우리 소스 중에 안 쓴 그림 뭐 있어요? 17번 그림 안 썼네. 얘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사다리 때랑 비교해봐서. 사다리 어떻게 가져갔었죠? 우리 사다리? 근데 여기서 제가 물어본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사다리 할 때는 마술봉으로 배경 찍었잖아. 얘는 배경 찍을 필요 있나요? 어차피 다 까마는데 나무가 근데 나무 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도 되겠고. 두 번째, 이 검정이라는 데에 있어서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정색 흰색은 채도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서도 까맣게만 보일 뿐이야.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으로 볼 때 굳이 따가야 되나? 멀티플라이 하면 되는데 가서 멀티플라이 하면 되는 멀티플라이. 자, 두 가지 다 옳은 방법인데 혹시 모를 선택 안 된 부분이 있을까 모르니까 시뮬러를 이용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까맣게 얘를 가져다가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포츠에 보니까 합성 모드라는 게 있던데 거기서 멀티플라이는 흰색을 무시하고 스크린은 검정색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전체 다 가져가. 이거 그러니까 전체 다 가져가. 더 멀티플라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셔서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얘가 요 산에 어떻게 잘 들러붙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위치는 복숭아 화분이 뒤에 이렇게 들어가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띄워드리는 이유가 얘는요, 요 마치 동화책에 나온 것 같은 요 나뭇잎, 요거 이 내부를 들여다볼 때 혹시 도형 같은 거 안 보입니까? 아니 그 말 패턴 말고 요 외곽을 봤을 때 원. 예, 원처럼 보이죠? 그럼 얘는 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려가지고 합치면 되는 거야. 먼저 어려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펜툴로. 이번에는 옵션이 펜툴인데 쉐이프 옵션인 거예요. 쉐이프를 그려야 되니까 쉐이프 옵션이고, 이렇게 뻗어나가서 이렇게 3개로 뻗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밑에 뿌리, 기둥, 가지 하나, 둘, 셋, 나무뿌리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우선 아주 단순하게 먼저 한번 그려놔봐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펜툴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벡터 이미지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이미지죠. 이 벡터 이미지는 레스터 이미지, 그러니까 포토샵 이미지처럼 한 번 그리면 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애예요. 그리고 얘는 안쪽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곽을, 그러니까 테두리를 쳐가지고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그 테두리를 칠 때 기둥 박는 곳이 이 포인트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성된 애가 있는데, 특성상 처음에는 점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 그 점에서 나오는 선의 직선, 곡선 여부를 만들어 주는데, 필요에 따라서 처음엔 직선이었지만 내가 곡선으로 바꿔야 된다, 그럴 때 쓰는 거가 주목, 얘란 말이죠. 컨버트 포인트 투이라는 건 거죠.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시면 얘가 이렇게 곡선으로 꺾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정하는 도구도 되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래야 얘를 조절할 수 있잖아. 그래서 펜툴일 때 포토샵이 컨트롤 누르면 하얀색으로, 알트 누르면 꺾어지는 애로, 알트 누르면 꺾어지는 애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컨트롤 알트 키를 눌러서 바꿀 수 있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에 이상하게 그렸다 하더라도 알트와 컨트롤을 이용하셔가지고 원하는 모습으로 자유롭게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벡터 그래픽의
특징이고 장점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모습으로 수정할 수 있고요. 수정할 수 있고, 그럼 이 부분은 보니까 약간 두꺼우네. 얘가 더 치고 들어왔고. 그럼 우선 전부터 이렇게 옮겨주는 거지. 전부터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점 위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더 대략적인 모습을 잡아놓고요. 자, 이러고 보니까 여기는 얘가 휘었어. 이렇게 휘었어요. 이게 부드러워. 휘었어요. 휜다는 거는 그 휘어지는 포인트에, 휘어지는 그 위치에 그 휘어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휘었잖아요. 이렇게 S자로. 그럼 이렇다는 것은 그냥 직선이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지점에서 이 선을 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하나 필요하다는 소리인데, 그런 것들을 추가할 때는 얘가 또 자동으로 펜 툴에서 점이 없는 데 가면 점을 플러스 추가해 줄 수 있고, 추가해 줄 수 있고요. 이건 자동이에요. 뭐 누를 필요 없어요. 점이 있는 데 가면 사용자가 점 뺄려나 보다 그래서 점 뺄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점을 뺄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점을 추가하고 컨트롤 키로 얘를 휘어서 S자가 되게. 너무 가까이 있죠? 멀리. 마찬가지 위에도 그 점이 필요한 거지. 얘를 컨트롤할 점이 필요하니까 점을 찍고 컨트롤러 이렇게 휘어주고 점 위치를 맞춰서 완만한 S자처럼 휘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길다 얘.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벡터는 원하시는 만큼 점 추가 위치 조절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속성을 알면 여기 가다가 여기 점 한번 찍고 가겠죠. 휘어지는데 찍고 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아까 복숭아 펜툴을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컨트롤 하시는 거고요. 좀 높이 올라갔네. 그럼 네가 더 내려오고, 네가 더 가까이 와서 이렇게 휘어지게. 그래서 있는 선을 이렇게 휘는 거는 이렇게 점 추가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옆으로 삐져나가잖아, 가지가 하나. 이럴 때는 말입니다. 꺾여 나가는 포인트에서 점을 하나씩
추가해 준 다음에 가운데 점 하나 추가해서 얘를 위로 뽑아야죠. 이렇게 뽑아서 얘가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삐져나오게 해주시면 없는 선에서 가지가 또 하나 삐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추가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확장해서 그릴 수 있으신 겁니다. 요 가지 또 하나 뽑아줄 거잖아요. 해볼게요. 여기도 하나 또 있잖아. 그럼 우선 얘는 이렇게 먼저 만들어야겠네. 하나. 그럼 알트로 부드럽게 올라가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그래야겠네요. 이어지지 않고 따로따로 그려지는 노지를 잘못 찍은 겁니다. 다시 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 얘는 하나로 이어놓고 했기 때문에 추가 안 되면 이렇게 찍히면 점 하나 더 찍힌 거예요. 그냥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앞에 보십시오. 지금 여기 점 하나 더 찍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 상태에서 계속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찍으면 요대로 그냥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만들었는데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하나 튀어나와야 되잖아. 여기도 좀 풍성하네. 너무 날카롭지 않네. 이런 데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놓고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하나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점 찍고 여기 하나 점 찍고 리미트를 준 다음에 가운데 점 찍어서 얘가 일로 올라오는 거지. 이런 핸들 조절해주고 그래서 하나 둘 가운데 하나 더 찍은 다음에 가운데 점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서 알트로 자연스럽게. 너무 두껍죠? 얘 일로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 얘를 엘립스 툴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겹치는 거 상관하지 말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려서 합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내용 이파리 쉐입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나중에 크기 나중에 맞추면 되니까요. 크게 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 얘는 이렇게 펜틀로 그린 거는 제가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크기 확대 축소 아무리 많이 해도 안 깨져요. 예, 마이너스 0.7까지 0.07까지 축소해도 깨지지 않아요. 벡터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일곱 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렸으면 이 어떻게 한다고요? 뭐지? 구분을 위해서 색깔만. 이렇게. 크긴 나중에 맞추면 되겠죠? 컨트롤 T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왼손 우리 마우스 키보드 왼쪽 하단 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머지 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를 뭐요? 컨트롤 E, 컨트롤 E. 머지 시켜주세요. 전체 크기는 나중에 조절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또 하나 가지고 복사할 수 있게 해놓지 않았어. 동지머리들이. 하나, 둘, 셋,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너무 크였나?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오버레이 삼형제 중에서 제일 첫째가 칼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지 마시고 보세요. 지금은 내가 칼라 오버레이를 주면은 그 칼라 오버레이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패턴도 넣어야 되거든요. 패턴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만든 패턴을 적용해도 얘는 안 보여요. 얘가 먼저니까. 우선순위가 칼라가 먼저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 캔슬. 요 색을 부득이하게 지금부터 같이 합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띠가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색깔 바꾸고 패턴만 오버레이 시켜줘야 됩니다. 이 나온 색깔 뭐였지? 얘가 669966인가봐. 아니네. 맨 밑에 666633. 오케이. 예?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 그럼 맨 앞에 있는 애 얘가 내가 지금 어떤 거였지? 잠깐 봤어봐. 예. 순서가 1, 2, 3 얘가 먼저 같은데 1, 2, 아니지. 네가 색깔이 66933 같아. 맞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가 99FF99니까 가운데 거네. 가운데 거고 마지막 색깔이 CCFF99. 이 색이죠? 바뀌었구나. 순서 바뀌었네요. 얘가 CCFF99고요. 여기고 얘가 99FF9고요. 색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직접 쉐이프 색깔을 바꿔주는 형태로 색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는 겁니다. 면색의 경우에 지금처럼 면색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처음 만들 때 색깔 뭘로 했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여기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면색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찍어야 돼? 띄워놓을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 자, 얘한테 너는 이번엔 레이어 스타일 패턴 오버레이 이 패턴이고 크기 조금 커져야겠네요. 내가 작게 한 거구나. 작아져야겠나. 50% 작아지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까지 넣어줬어요. 넣어주시고요. 들어갔죠? 자, 요게 원하는 게 요 두 가지 옵션이에요. 드롭 섀도우와 패턴 오버레이. 섀도우 계열은 멀티플라이고 스크린, 그러니까 그로우 계열은 스크린이에요. 모드가 안 건드리면 안 바뀌어요. 같은 거 두 번 더 해야 되죠. 마우스 클릭, 카피 레이어 스타일, 다시 우클릭, 붙여넣기, 페스트 레이어 스타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대해 놨잖아요.
그림이 좀 이상하죠? 패턴이 얘는 여기는 똑같이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얘를 지금 보시면 하늘을 합쳐서 섀도우가 하늘 합쳐진 건 아니고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우리는 패턴 오버레이에서 패턴 위치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맞추면 되겠다. 패턴 오버레이에서 패턴 위치 맞춰서 같은 쉐입처럼 보이게 아 뭐지? 얘는 어떻게 돼? 맞지? 여기 갖춰주시면 한 패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사다리의 엠보싱에서 엠보스 라이트 방향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지게 된 거고요. 빛 방향이 달랐어. 원래 우리 디포트로 갔는데 보니까 지금 얘가 또 약간 수정을 했네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그래서 섀도우 앵글 반대편으로 갔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서 드롭 섀도우도 앵글이 90도 같아. 90도. 아래로 떨어지는 앵글. 여기 위치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 것도 미세 조절이 돼 있으시네요. 한꺼번에 다 고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기억만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얘 뭐라 그랬었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레이어상에서 쭉 내려가서 저 살구 박스 뒤에 가야 되죠. 자 이렇게 위치 레이어상에서 위치 잡아주시고요. 자 이러고서 이제 쉐이프 그려줘야 돼요. 돋보기, 네모 박스, 그리고 버튼, 블로그 3개. 자 이거 얘는 그냥 라운드 레ክ탱글 그리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런데 라운드 레ክ탱글이 너무 동글동글하네요. 이거는 얘 때문에 그렇죠. 5픽셀 다시 그려야 돼. 이렇게 크기 맞춰서 그려주시고 돋보기는 커스텀 쉐입에 있겠죠. 돋보기 어디 있더라? 웹에 있다. 웹에 서치 돋보기.
돋보이 그려주시고, 다음 장식 3개, 배너에 보시면, 배너 앤 어워드스에 보시면 이 모양이죠. 배너 3번,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 이제 3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 개.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장식해야죠. 그 상자부터. 얘는 흰색 바탕인데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값이 2픽셀이고 2포인트고 그라디언트가 들어갔습니다. 흰색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2픽셀의 그라디언트의 색깔 설정은 첫 번째 컬러가 00FF33, 이런 무샷 00FF33, 엔드 컬러는 996666,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했을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0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다음 돋보기. 얘는 드롭 섀도우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갔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FF9966에서 CCFF00, 역시 방향은 0도. 그리고 드롭 섀도우까지.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옆에 이제 3개. 얘가 2개는 똑같고 하나는 좀 다르거든요. 색상이 2가지인데 CC9900이랑 CC6633이랑 색깔이 2가지입니다. CC9966 이 색이랑요.
그리고 이너 섀도우죠. 이너 섀도우 안쪽 그림자 이렇게 해주고 오퍼레이트 70%인데요. 여기서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가운데 것만 색깔 바꾸면 되잖아요. 가운데 것만 CC6633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 세 개 다 오퍼레이트 80% 이렇게 해서 쉐이프에다가 색깔까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타임류 로만체 볼드에 20포인트 색깔은 CCFF99 예. 타임류 로만체 볼드체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색깔은 뭐요? CCFF99 맞나? 맞죠? CCFF99 이면서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2포인트에 336633 이렇게 된다. 근데 뭐가 나왔습니까? 텍스트와 뭘까요?
어떤 모양을 보이세요? 아크 같죠? 근데 아크 그냥 아크일까요? 아크 어퍼일까요? 얘는 소문자 P 때문에 소문자 P자 때문에 아크 어퍼가 되면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가 이 P자 기준으로 평면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를 컨트롤 T 돌려놓으시고 여기다가 돌리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자, 되었으면요. 복숭아 따기 체험. 자, 얘는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궁서에 35포인트 궁서에 35포인트. 그 글자 설정하는 거가 못해서 없어졌는데. 얘요? 얘가 안 나온다고요? 요창 캐릭터. 포인트.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 들어가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에 이번엔 그라디언트네요. 스트로크 3포인트 3포인트의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아니구나. 네, 잘못 봤다. 스트로크 그냥 솔리드 컬러입니다. 그라디언트 아닙니다. 3포인트의 색깔 006633 33이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3중색이죠. FF6699 중간색은 FFCC66 마지막 색깔 CCFFCC. 그래서 그대로 0도로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엔 텍스트 값이 뭘까요? 똑같이 아크인데 마이너스 30 아래로 떨어지게.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얘는 검정색의 식사 포인트, 테두리의 그라디언트. 폰트는 도듬의 14포인트, 도듬 14. 레이어 스타일 검정에 스트로크 2포인트의 그라디언트. CCFCC
99cc 99 진짜로? 아 3개구나 얘. 이런 치. 아니 왜 이래 정신 차려. 자 맞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도둠의 17포인트 검정색 레드 스타일은 스트로크 값만 주셔서 이 포인트에 FFFF99 이렇게 들어가더라. 역시 얘도 복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글씨 선택하셔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한번 눌러서 세이브 웹으로 역시 수험번호 이름 문자번호 하나 저장해 주시고요. 10분의 1로 줄여서 이미지 사이즈 10%로 줄여가지고요. 이번엔 컨트롤 알트 S입니다. 그냥 세이브 as 역시 수험번호 이름 문제번호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장해 주셔야 no 이렇게 하시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개가 답안 파일인 거예요. 예?